정부가 비위 의혹이 불거진 산하 기관장들을 직위 해제하거나 의원 면직하기로 했습니다. 공직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찰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청주에서 또 단수 사고가 났습니다. 원인 파악에만 7시간 넘게 걸리면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제천의 한 하천에서 비만 오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근 산업단지 오폐수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림픽 역대 최다 금메달리스트인 양궁 김우진 선수의 모교가 폐교 위기입니다. 농촌 지역에 위치해 학생 수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비위 의혹이 불거진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결국 직위 해제됐고 또 재판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의원 면직될 예정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공직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직무 관련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맹경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맹청장이 직위를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건 부적절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를 그대로 수행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은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위 해제라는 방식으로 가고 일단 자리는 비우돼 맹청장에 대한 추후 조치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내리게 됩니다. 또 윤석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사직서를 받은 뒤 의원 면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무처장과 동시에 공석이 되는 점을 감안해 면직 수리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도 출연기관장이면서도 자신이 재판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아 무리를 빚었던 만큼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그런 의무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직의 엄중함을 볼 때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정도는 그 도에서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맞겠다. 고위급의 잇단 비위 의혹과 수사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질타에 대해서는 고강도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충북연구원 등 14개 소속기관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공직 전반에 대한 복무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위 관련자가 더 있다는 미확인 소문이 연일 퍼지고 있는 데다 뒤늦게 기강 잡기가 시작되면서 충북 공직사회는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진보 성향 충북 시민단체들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 청산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부정해온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윤석열 정부가 역사를 바르게 연구해야 할 기관장을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임명하고 있다면서 국민 자존심을 욕보이는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에서 한여름 또다시 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던 상수관로에 균열이 생기면서 800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물이 새는 곳을 파악하는 데에만 7시간이 걸리면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수돗물이 끊어진 식당입니다. 사장이 개수대 앞에 서서 손을 씻으려는 손님들에게 물티슈를 한 장씩 나눠줍니다. 물이 안 나와서 물티슈 해야 돼요? 예, 물이 오늘 단수가 돼가지고. 10km 떨어진 직원 집에서 물을 떠 음식을 간신히 만들었는데 설거지할 물이 부족합니다. 식기세척기 쓰잖아요. 근데 일반 설거지 같으면 기름기가 없고 그러면 그냥 한번 세고 헹구면 되는데 급수가 아주 충분한데 식기세척기는 이게 저기에 고여야 되잖아, 물이.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편의점은 물이 안 나와 청소도 못하고 종일 커피도 팔지 못했습니다. 커피 머신이 저희가 직수 방식인데 저기 좀 매출이 잘 나온 건데 오늘 저게 안 돼서 손님들이 왔다가 저게 안 돼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많았고. 어제 새벽 2시쯤
청주시 북이면 일대 6개 마을 800개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한여름 단수 사태에 주민 민원이 100건 넘게 빗발쳤습니다. 일단 화장실을 이제 식구들이 애기들이 이용을 하면 물이 쫄쫄 나오니까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라 그래. 복구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어디서 물이 새는지 파악하는 데만 7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찾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왜냐면 도로로 스며들면 찾기가 좋았을 건데 하수다가 직접 들어가 버리니까. 청주시는 대형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진동 탓에 도로 1.5m 아래 묻혀 있는 상수관로에 균열이 생긴 게 단수의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수관로와 하수관로가 같이 묻혀 있었는데 두 관로가 충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수도관을 땅속에 묻을 때 잘 다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구조물이 두 개가 겹치니까 좀 다짐을 좀 촘촘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공사가 까다로웠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짐이 좀 충실히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올해 청주시에서 발생한 단수와 흙탕물 사고만 벌써 13건. 지난 6월에도 도로공사 도중 상수관로가 파손돼 9개 동지역이 단수됐습니다. 청주시는 대부분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조심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밝혔지만 툭하면 터지는 단수 사고에 상수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노후관로 530km를 2030년까지 모두 교체하고 누수 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이번에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제천의 한 산업단지 인근 하천에서 물고기가 죽거나 폐수가 흘러드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당시 오폐수는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지도록 했지만 비가 오면 빗물을 처리하는 우수관에 이렇게 폐수가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제천의 한 하천입니다. 물고기 수백 마리가 하얀 배를 드러낸 채 죽었습니다. 폐수가 흘러가지고 물고기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100% 죽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너무 심해요. 지난달에는 이 하천에 정체모를 폐수가 유입됐습니다. 주민들은 비 오는 날이나 주말 야간에 인근 산업단지에서 오폐수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공단 생기고부터 이렇게 된 거니까 하면 엄청 오래됐죠? 공단 생기가 한 20년 넘었죠? 실제로 지난달 시커먼 폐수를 흘려보낸 업체를 단속 공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우수관로로 직접 들어가 적발했습니다. 우수관로 이제 현장에서 조사하면서 뭐 이렇게 계속 들어갔었는데 한 1.5km 정도 그쪽 안으로 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계속 흔적이 좀 남아 있고. 이처럼 잦은 사고 원인 중 하나는 오수관로 대신 빗물을 처리하는 우수관로에 오폐수를 흘려보내기 때문. 지난 2004년과 2012년 조성 당시 제천 1, 2 산업단지는 자체 오폐수 처리 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오폐수를 보내도록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산업단지의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1, 2 산업단지는 그때 당시에 오폐수 처리 시설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추측하건대 분양가에 목적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오폐수가 빗물을 처리하는 우수관로를 타고 인근 미당천과 소세천으로 흘러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관련 환경민원은 일선 시군 담당이 아니라 충청북도 소관이지만 북부 출장소 담당 인원이 줄고 관련 업체는 늘면서 단속과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청주 천연가스버스 충전소 한 곳이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돼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비아동 CNG 버스 충전소가 변압기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돼 나머지 충전소 2곳으로 버스들이 집중되면서 일부 노선이 제 시간에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변압기 수리에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알려져 청주시는 버스 운행 시간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자 양궁의 새 역사를 쓴 청주시청 김우진 선수는 사실 옥천군 이원면 출신입니다. 활시위를 처음 당기고 기본기를 다진 곳도 바로 이곳의 작은 학교였는데요.
올림픽 양궁 금메달 7개를 배출하면서 대한민국 양궁의 산실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입생이 없어 학교의 명맥이 끊길 위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기 몸만한 활을 꼿꼿이 세우고 시위를 당깁니다. 쏘고 뽑고 자세를 고치고 관역 중앙을 노리기 위한 훈련이 방학에도 어김없습니다. 옥천군 이원면의 이원초등학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박경모, 김우진 선수를 배출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양궁 올림픽 금메달 32개 중 7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학교 양궁부에서 김우진 선수처럼 대단한 선수가 나와가지고 저도 똑같이 하고. 바로 옆 이원중학교 양궁부로 연결되는 훈련 프로그램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같은 훈련장을 써 동기부여가 되는 데다 선수 특징을 잘 아는 코치진이 오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명맥이 끊길 위기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여파로 인한 충원 문제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난 2020년 79명이던 이원초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해 올해 33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원래 이곳 이원초등학교의 양궁부원은 7명이었지만 올해 졸업과 전학으로 3명이 빠지면서 4명까지 줄었습니다. 지난 6월 5명을 충원했지만 이제 석 달째라 선수로 기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성별의 선수 3명이 있어야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데 6학년이 2명이라 내년에는 출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원이 줄면서 단체전이 안 되면은 충북소년체전이나 이런 건 옥천군 대표로 나가지를 못하게 돼버리니까. 제2의 김우진을 꿈꾸는 학생들이 문의 전화도 하지만 옥천 읍내에서도 차로 20분 더 들어가는 시골이라 실제 전화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우진 선수도 명맥이 끊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계속 이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여건상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다분하다고 좀 생각도 들어요. 옥천군은 양궁을 비롯해 체육 분야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추세를 거스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을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금년에는 이제 체육인재 발굴이라는 분야로 따로 뽑아서 사업비도 지난해 대비 좀 증액을 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딴 김순영 선수의 모교이자 양궁 명문인 충주 대미초등학교도 선수가 3명뿐입니다. 저출생으로 초등학생 수가 줄면서 농촌학교가 올림픽 스타를 배출하는 일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 청주FC가 성남FC를 맞아 치열한 접전 끝에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어젯밤 홈에서 열린 K리그2 26라운드 경기에서 김정현의 데뷔골로 1대0으로 앞섰으나 전반 종료 직전 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충북 청주FC는 골 점유율 55대45, 슈팅 6대3 등 경기력에서는 앞섰으나 무승부에 그치며 승점 1점을 얻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 청주는 승점 33점으로 리그 6위에 올랐고 승강 플레이오프가 열리는 5위와는 승점 3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일을 중심으로 폭주 행위가 잇따르면서 충북경찰청이 광복절 이륜차 폭주족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폭주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에 교통경찰 100여 명을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북경찰청은 지난 3일절부터 제헌절까지 6차례에 걸쳐 123건의 폭주 행위를 단속했습니다. 이륜차 폭주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청주 지역 학원비가 11월부터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4년 전에 정한 현행 학원 교습비를 평균 10.5% 인상하는 조정 기준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6일까지 이해관계자나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한 뒤 조정위원회를 열어 인상률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충북학원연합회는 타 시도와의 격차나 물가 상승분 등을 들어 15.8% 인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천시와 경기도 평택시 그리고 NH농협이 어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과 평택의 농축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 기부제로 서로 기부하고 농촌관광자원과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을 함께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인구를 127만여 명으로 늘리는 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가 내년 10월까지 조성 예정인 호암 근린공원 내 5,000제곱미터 시민의 숲을 위해 시민들이 기증한 나무나 기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인의식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충주시는 이달 중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충주시는 호암 근린공원 내 5헥타르에 메타세카이어 길과 느티나무 잔디광장, 자작나무원 등을 조성했으며 대규모 꽃밭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금성면 중전리 청풍호 파크골프장의 확장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재개장합니다. 18홀에서 36홀로 증설된 파크골프장은 호수와 하천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숲이 무성하고 해저드와 벙커 등 코스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한편 제천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점용 허가를 받아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송어류와 연어류 내수면 양식 산업화센터 조성사업자로 보은군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올해 안에 기본계획과 실시 설계에 착수해 오는 2026년까지 198억 원을 들여 송어, 연어류 양식 산업화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센터가 들어서면 훈연 제품과 밀키트 등 관련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 가을무 품목이 신설됐습니다. NH농협 손해보험 충북총국은 재배 면적이 넓은 충주를 비롯한 전국 8개 지역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